1856년 9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스코틀랜드 발모랄 성에 추대됐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죠. 나이팅게일 선생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여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폐하. 플로렌스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당신은 영국의 자랑이에요. 감사합니다, 폐하.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플로렌스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폐하, 크림에서 우리 병사들이 죽은 이유는 적의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영국 군 의료 시스템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여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입니다. 완전한 개혁. 군 병원 시스템, 위생 시스템, 간호 교육 시스템,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당신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폐하. 제가 하겠습니다. 여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폐하. 플로렌스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곧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몸이었습니다. 크림에서 걸린 병의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만성 피로, 심장 통증, 호흡 곤란. 플로렌스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1857년 플로렌스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이팅게일 양, 쉬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는데 일을 하시면 죽습니다. 플로렌스는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시작인데,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은데. 하지만 플로렌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누워서라도 할 수 있어. 그녀는 침대를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침대 옆에 책상을 두고 서류를 쌓아 놓았죠. 비서들을 고용해서 구술로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침대에서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857년 5월, 정부는 왕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 보건 시스템을 조사하는 위원회였죠. 플로렌스는 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여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엄청난 양의 보고서. 크림에서 모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죠. 그리고 혁명적인 것을 만들었습니다. 극좌표 면적 도표. 오늘날 우리가 나이팅게일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것. 통계를 시각화한 도표였습니다. 원을 12개 섹터로 나누고 각 섹터의 면적으로 사망자 수를 나타냈습니다. 파란색은 전염병 사망, 빨간색은 전투 부상 사망, 검은색은 기타 사망.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 사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그리고 위생 개혁 후에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것 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위생이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야. 플로렌스는 이 도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인들을 설득했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더러움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1858년 왕립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플로렌스가 쓴 보고서였죠. 군 병원 시스템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 위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간호사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정부는 받아들였습니다.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군 병원이 지어졌습니다. 플로렌스의 설계 원칙에 따라 환기가 잘 되고 채광이 좋고 청결한 병원. 위생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수도 시스템, 물 공급 시스템, 쓰레기 처리 시스템. 간호사 교육 과정이 개발됐습니다. 플로렌스는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군대만 바꿔서 되겠어? 민간 병원도 바꿔야 해. 영국 전체의 의료 시스템을 바꿔야 해. 플로렌스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1859년 플로렌스는 책을 썼습니다. 간호에 관한 일들. Notes on Nursing. 이 책은 혁명이었습니다. 간호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간호의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플로렌스는 간호를 전문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하층민의 일이 아니라 존경받는 전문직으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몇 주 만에 1만 5천 부가 팔렸죠. 전 세계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1860년 플로렌스의 가장 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이팅게일 간호사 양성학교. 런던 성 토마스 병원에 세계 최초의 근대적 간호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개교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만든 커리큘럼으로 학교가 운영됐습니다. 1년 과정,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 위생, 해부학, 양리학, 환자관리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첫 졸업생들이 나왔을 때 플로렌스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간호사가 전문직이 됐어. 나이팅게일 학교 졸업생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호주, 캐나다, 인도, 일본. 그들은 플로렌스의 가르침을 전파했죠. 간호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 자신은 점점 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50년을 보냈습니다. 거의 외출하지 않았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은둔자 같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크림의 영웅이 이제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대. 하지만 플로렌스는 침대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편지를 썼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도 위생개혁. 플로렌스는 한 번도 인도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인도의 위생 시스템을 개혁했습니다. 영국 인도 정부에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죠. 인도에서 매년 수만 명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대부분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깨끗한 물, 하수도, 위생교육, 이것이 해답입니다. 정부는 들었습니다. 인도의 위생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구빈원 개혁. 플로렌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의 참혹한 상황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존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구빈원도 깨끗하고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영국의 산모 사망률 감소. 플로렌스는 출산 중 죽는 여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싸웠습니다. 왜 아이를 낳다가 죽어야 합니까? 위생적인 환경과 교육받은 조산사가 있다면 대부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숫자를 적용했습니다. 플로렌스는 통계학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1858년 그녀는 왕립통계학회 최초 여성 회원이 됐습니다. 숫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 한 통계학자가 플로렌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 자신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밤마다 그녀는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영국 전역의 병원 사망률, 막사 질병 발생률, 구빈원 위생 상태, 모든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 플로렌스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50년을 일했습니다. 영국을 바꿨고 간호를 바꿨고 의료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램프를 든 여인으로만 기억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낭만적인 이미지를 좋아해. 진짜 일은 지루하니까.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지가 아니라 결과였으니까요. 1880년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60대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 20년이 넘었죠. 하지만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생님, 편지가 또 왔습니다. 비서가 우편물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침대 옆에 놓아주세요. 플로렌스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편지, 호주에서 온 편지, 미국에서 온 편지, 전 세계가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애하는 나이팅게일 선생님께, 저는 시드니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당신의 책 간호에 관한 일들을 읽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존스. 이런 편지들이 플로렌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1890년 플로렌스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 파르테노페도 1890년에 죽었죠. 언니. 플로렌스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싸웠어. 나는 언니가 원하는 여동생이 되지 못했지. 하지만 언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이해해 질 거지. 어머니 프랜시스도 1880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윌리엄은 1874년에, 플로렌스는 가족 중 마지막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침대에 혼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평생을 일에만 바쳤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렸어. 그것이 내 아이들이야. 1893년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나이팅게일 서약이 처음 낭독되었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전 세계 간호사들이 이 서약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1896년 플로렌스는 중요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나이팅게일 선생님께, 일본 정부는 당신의 간호 원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도쿄에 간호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일본 육군성. 플로렌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내 생각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구나. 그녀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가 나이팅게일식 간호를 도입했죠. 1901년 플로렌스는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평생 무리하게 책을 읽고 글을 쓴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어. 플로렌스가 절망했습니다. 글쓰기가 그녀의 삶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비서들이 도왔습니다. 플로렌스가 말하면 비서가 받아 적었죠. 그렇게 계속 일했습니다. 1907년 87세의 플로렌스에게 역사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생님, 국왕폐하께서 당신에게 메리트 훈장을 수여하기로 하셨습니다. 메리트 훈장이요? 네, 영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그런데 비서가 목이 메였습니다. 선생님이 여성으로서는 최초입니다. 플로렌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성으로 최초라. 67년 전 내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미쳤다고 했는데. 메리트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직접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생님, 당신은 영국의 자랑입니다. 국왕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하지만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크림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38명의 간호사들, 스쿠타리에서 죽어간 병사들, 나이팅게일 학교를 졸업한 수천 명의 간호사들, 이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1908년 런던에서 나이팅게일 기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플로렌스는 물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젊은 간호사 여러분께, 저는 88세입니다. 제 평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호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예술이 되려면 화가나 조각가가 그의 작품에 바치는 것만큼의 헌신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이 편지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웅이 거의 9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1909년 플로렌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플로렌스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생님.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직접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플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간호교육과 병원 개선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달라고 했죠. 국장은 사양합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1910년 봄이 왔습니다. 플로렌스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 그녀는 90년의 삶을 회상했습니다. 1820년 피렌체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 17세에 신의 부름을 받았던 소녀,
가족과 싸우며 자신의 길을 걸었던 여자, 크림에서 램프를 들고 병동을 걸었던 간호사, 침대에서 세상을 바꾼 개혁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플로렌스는 평화로웠습니다. 5월 12일 그녀의 9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축하 전보가 왔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90년이라 길었네요. 하지만 의미 있는 90년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플로렌스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후. 나이팅게일 선생님, 물 좀 드실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잠들은 것처럼. 9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국장을 치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을 위한 최고의 예우였죠. 하지만 플로렌스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녀는 햄프셔의 작은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가족 묘지 옆에. 무덤에는 간단한 비문만 새겨졌습니다. FN 1820년, 1910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1820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잠들다. 업적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플로렌스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수천 명의 간호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거리에 늘어섰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가셨어. 간호의 어머니. 타임스 신문은 부고 기사를 일면 전체에 실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서거,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여성. 빅토리아 시대를 함께 산 여왕은 이미 190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플로렌스의 업적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세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간호사를 배출했고 전 세계에 지부를 두게 되었죠. 그녀가 쓴 책 간호에 관한 일들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힙니다. 그녀가 만든 병원 설계 원칙은 현대 병원 건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통계 도표는 데이터 시각화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1912년 국제적십제위원회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메달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간호사에게 수여되는 상, 간호계의 노벨상이었죠. 1972년 국제간호협의회는 5월 12일을 국제간호사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플로렌스의 생일이었죠. 매년 이날이 되면 전 세계 병원에서 램프 전달식이 열립니다.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램프를 전달하며 플로렌스의 정신을 이어받는 의식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휩쓸었을 때 전 세계 간호사들이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며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현대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200년 전 한 여자가 램프를 들고 어두운 병동을 걸었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2,800만 명의 간호사들이 그 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며 희망을 속삭여주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그랬던 것처럼. 간호사는 단순히 의사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건강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할 때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플로렌스의 말입니다. 그녀는 평생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세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2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평생 전쟁을 했습니다. 무지와의 전쟁, 편견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그리고 이겼습니다. 17세 소녀가 들었던 그 목소리, 너는 내게 봉사하도록 선택되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온 삶으로.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수백만 명의 간호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램프를 든 여인은 죽었지만 빛은 영원합니다.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는 작은 응원이 되고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알림을 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과 그림자였습니다.